밤을 지배하는 합법 치트키 야간 투시경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낮저 밤이인 야간 투시경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인류는 불을 발견하면서 밤의 어둠을 어느 정도 극복했지만 비 오는 날까지 불을 켜두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화학의 발달로 조명탄이 등장하자 인류는 밤에도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게 되었는데요. 2차 대전이나 베트남전 영상을 보면 조명탄을 터뜨려 주변을 대나처럼 환하게 만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명탄은 펑 하고 터진 뒤에 서서히 약해져서 계속 쏴줘야 하는 무시 못할 단점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답을 찾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적외선이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너머의 적외선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 존재하는 신기한 녀석인데요. 2차 대전 당시 이 점에 주목한 독일은 공돌이를 갈아 넣어 0세대 야간 투시경을 만듭니다. 당시에 뭐 전자장비라고 해봤자 라디오나 레이더 같은 게 전부였으니 0세대 야간 투시경도 단순한 방법을 썼는데요. 그냥 적외선을 쏴서 적외선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원리가 단순한 탓에 적이고 아군이고 0세대 야간 투시경을 쓰면 손전등을 비춘 것처럼 훤히 보였는데요. 적외선이 적과 아군을 가리지는 않죠. 게다가 보병이 쓰는 모델은 무겁고 큰 조준경에 배낭도 짊어지고 다녀야 하는 편의성은 밥 말아먹은 설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보병과 차량 가리지 않고 잘만 썼는데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되자 1세대 야간 투시경이 뒤를 이어 등장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적외선을 쏘는 방식과 달리 광증 폭관으로 빛을 1000배 정도 증폭하는 이제야 야간 투시경이라 할 수 있는 물건이었죠. 대표적으로는 미군의 AN/PVS-2 스타라이트가 있는데요. 미군은 베트남전에서 야간에는 조명탄을 쏴가며 정글에서 격렬한 교전을 벌였지만 이에 따라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명탄을 쐈다고 해도 실루엣만 보이는 탓에 피하 식별이 어려울 뿐더러 조명탄을 쏜 시점에서 적도 아군을 볼 수 있었죠. 이 때문에 고민하던 미군은 야간 투시경을 도입한 건데요. 적외선을 쓸 필요가 없던 스타라이트는 1964년에 개발되어 3년 만인 1967년에 현장에 도입되고 1969년에 이르러서야 널리 쓰이게 됐습니다. 스타라이트는 달빛과 별빛만 있으면 충분했지만 문제는 날씨가 안 좋아질 때였는데요. 달빛과 별빛조차 먹구름에 가려지면 증폭할 빛이 없어지는 탓에 쓸 수 없어지는 거였죠. 이런 스타라이트는 당시 기술의 한계로 인해 무게가 M16과 비슷할 정도로 무거웠는데요. 이걸 M16 위에 부착해서 쓰는 방식으로 썼다니 이러면 뭐 거의 경기관총 무게에 육박합니다. 그래서인지 스타라이트는 M16 전용 양각대와 함께 쓰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베트남전에서 미군과 함께 싸웠던 우방인 한국군도 스타라이트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미군과 마찬가지로 M16에 부착해서 썼으며 베트남전 중에 여러 루트로 국내에 들어와서 전방부대 위주로 썼다고 하는데요. 한국군도 생각보다 선진화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베트남전이 끝나고 냉전이 고조되자 2세대 야간 투시경이 뒤를 이어 등장하는데요. 1세대와의 차이점은 더 작고 가벼워진 데다 빛을 무려 2만 배까지 증폭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미군의 AN/PVS-5가 있는데요. 무게도 스타라이트에 비해 절반 이하인 AN/PVS-5는 1972년부터 2000년 이후까지 쓰인 노인학대를 할 수 있는 야간 투시경입니다. 1971년에 미 공군이 먼저 채택한 SU-50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AN/PVS-5는 3세대 야간 투시경이 등장하기 전까지 보병이 쓸 수 있는 유일한 야간 투시경이었는데요. 성능도 성능이지만 무게가 스타라이트의 절반 이하인 덕에 드디어 머리에 쓸 수 있게 되었죠. 물론 해상도 문제로 시야각이 겨우 40도에 불과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어차피 이거 말고는 보병이 쓸 야간 투시경이 소총에 부착하는 불편한 모델밖에 없었습니다. 스타라이트 맛을 본 한국군은 야간 투시경 없이는 못 살게 되어버려서 AN/PVS-5의 한국판인 KAN/PVS-5를 썼는데요. 1983년도에 삼성전자에서 생산한 KAN/PVS-5는 3세대 야간 투시경이 등장하기 전까지 전방부대 위주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생산된 지 오래된 물건이라 3세대 야간 투시경이 등장하자 도태되었는데요. 소련의 힘이 빠지고 냉전도 막바지에 이르자 3세대 야간 투시경이 뒤를 이어 등장합니다. 해상도가 개선되고 빛을 3만에서 5만 배까지 증폭하는 데다가 자동으로 밝기까지 조절하는 등 모자람이 없는 야간 투시경인데요. 대표적인 3세대 야간 투시경으로는 AN/PVS-7과 AN/PVS-14가 있습니다. 먼저 나온 AN/PVS-7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8올림픽이 열린 1988년부터 쓰인 AN/PVS-7은 외눈박이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위압감 때문에 레트로 특수부대의 이미지로 자리 잡았는데요. AN/PVS-5와 더불어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AN/PVS-7은 AN/PVS-5조차 무겁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개발되었습니다. 2세대보다 발전된 광증 폭관을 쓰기 때문에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을 뿐더러 외눈박이가 된 덕에 생산 단가도 내려갔는데요. 하지만 외눈박이인
고가인 탓에 원근감을 느낄 수 없다는 무시 못할 단점이 있습니다. KAN-PVS-5를 쓰던 한국군도 97년도부터 삼성전자에서 생산한 AN-PVS-7의 한국판 KAN-PVS-7을 썼는데요. KAN-PVS-5와 달리 97년도에 생산된 야간 투시경이라 아직 도태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아마 IMF만 터지지 않았으면 더 많이 보급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런 AN-PVS-7의 뒤를 이어 나온 야간 투시경이 바로 AN-PVS-14인데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 활발하게 쓰이는 AN-PVS-14는 AN-PVS-7과 마찬가지로 외눈박이지만 총에 부착해 쓸 수 있는 데다 빛이 없는 상황에 대비해 적외선을 쏠 수도 있습니다. AN-PVS-7보다 범용성이 넓어진 AN-PVS-14는 개당 가격이 당시에 4,650달러로 좀 부담되는 가격이죠. IMF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한국군도 언제까지고 KAN-PVS-7만 쓸 수 없어서 부담스러운 가격의 AN-PVS-14를 참고해 PVS-04K라는 3세대 야간 투시경을 개발했는데요. 보급이 더디던 PVS-04K는 워리어 플랫폼 사업 덕분에 생각보다 많은 곳에 보급된 녀석입니다. 다만 PVS-04K의 경우 야간 투시경의 핵심인 광증폭관에 문제가 있어서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도 제 기능을 하는 PVS-04K도 적지 않아서 마냥 욕하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이런 3세대 야간 투시경은 외눈박이라 원근감을 느낄 수 없다는 단점을 공유해서 광증폭관을 4개로 화끈하게 늘려버린 GPMV-18이 등장했죠. 시야각이 40도에서 97도로 획기적으로 늘어난 GPMVG-18은 4,500만원이라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특수부대에서 널리 쓰였는데요. 40도라는 좁은 시야각에 원근감조차 느낄 수 없는 답답한 야간 투시경을 쓰다 GPMVG-18을 쓰면 신세계는 다름없겠죠. 게다가 GPMVG-18은 터널비전도 예방해주는데요. 터널비전이란 쉽게 얘기해서 시야가 좁아져서 원래라면 볼 수 있는 것도 볼 수 없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 시야각을 확 늘려버리고 원근감까지 느낄 수 있게 되면 그렇지 못한 것보다 훨씬 유리하겠죠. 이런 GPMVG-18이 가장 최신인 야간 투시경 같지만 미군은 GPMVG-18에서 멈출 생각이 없는데요. 이에 미군은 야간 투시경에 열화상 카메라까지 넣어버린 AN-PSQ-20을 실전 배치합니다. 무게가 1kg에 가깝게 늘어난 AN-PSQ-20은 무게를 희생해서 야간 투시와 열화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획기적인 야간 투시경인데요. AN-PSQ-20은 열화상으로 모자라 물체의 윤곽선까지 잡아주는 미친 성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건 다시 외눈박이로 돌아온 탓에 시야각이 40도로 줄어들고 원근감을 못 느끼는 단점을 가지게 되었죠. 웬만하면 여기서 멈출만 하지만 미군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미군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군사용 증강현실 고글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이바스라는 물건입니다. 아이바스는 고글에 화면을 띄워주는 건 물론 야간 투시경의 고질적인 문제인 시야각도 해결하는 혁신적인 장비인데요. 현재 1.2 버전이 나온 아이바스는 전천후 전투 고글이자 차세대 상황인식 도구로서 고해상도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제공하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걸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아이바스가 개발을 마치고 대대적으로 보급되면 미군은 공상과학의 영역에 들어서겠네요. 이런 아이바스를 실전 테스트 겸 우크라이나군에게 주면 러시아군을 상대로 상당히 선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낮저밤 2인 야간 투시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